헌법 제11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제가 헌법 조문을 해설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신경 써서 그러면 준비 많이 해서 강의했으니까 그걸 먼저 들으시고 들어오셔요. 자,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이거를 제가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것들이 그냥 예시적인, 그러니까 사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법 아니면 뭐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예시적 조항인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뭐 여기를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뒤에서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평등 원칙 위반의 특수성과 두 개의 비교 집단. 보통 다른 기본권, 특히 자유권과 관련돼서는 자,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보, 제, 침, 구. 그래서 보호 영역. 이건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공익적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이런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한에 들어가요. 근데 이 제한이 이렇게 해서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는데 어느 수를 넘어서는 순간 그 제한의 기준이 뭐예요? 뭐 법률 유보 원칙이라든지 뭐 특히 과잉금지 원칙 뭐 이렇게 뭐 신뢰보호 원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의 어떤 기준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이제 구제수단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 보호 영역 그 이제 확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재산권이면 뭐 그러니까 재산권의 내용이 뭔가 관련돼서 막 이런 거. 근데 평등권 위배 뭐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보호 영역이 있어요? 평등권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보호 영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 이걸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 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 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해서 다른 집단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왜 쟤는 해주는데 난 안 해줘 그렇게 말할 만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평등원칙의 특수성이에요. 자, 그래서 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수용자. 자, 수용자에는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사람들. 이거는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일단 뭐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둬둔 상태. 아직 형이 뭐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재판에 출정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형자에 대해서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이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출석하는 미결 수용자와 달리 형이 확정된 수형자, 자 이렇게 구분해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왜냐하면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미치는 미결 수용자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유사점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평등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 집단이 있어야 하고, 그 비교 집단 간의 차별 취급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차별 취급이 자의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에 위배돼야 한다. 자, 요거 답안지 이렇게 딱 써주면 아주 좋죠.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할 때 요걸로 딱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하고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나눠서. 그래서 신발의 종류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법익 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화 착용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가도록 하는 것이 인격권과 행복주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착용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뭐 수치심을 갈게할 부분으로서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벗어난 청구인 인격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 방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침해했다 볼 수 없다. 자,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보.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자, 보시면 전문의 제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직업의 자유와도 관계돼서 한번 같이 보여.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전문의란 일단 의사 면허를 취득한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의사가 되는데, 거기서 전문의 자격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인턴 과정을 더 수료한 다음 지정 수련번은 4년간 레지던트 수련, 보통 일반의. 근데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턴하고 나서 3년의 레지던트를 이수하고 나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엄청 전문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현재 전문 과목은 이제 뭐 의사는 26개인데 치과 의사는 10개라는 거예요. 뭐 구강, 안학과, 치과, 보철과 해서 쭉 10개. 근데 이렇게 해서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받쳐서 그다음에 자격 시험에까지 합격했는데 이 10개 중에서 자기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뭐 치과, 뭐 교정과 요거만 해라. 근데 그냥 일반 의사들은 이걸 다 하는데 이건 이 사람한테 과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어요. 그게 이제 129페이지에 있는 판례가 직업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그냥 나보다 더 이제 그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사들은 이 10개를 다 하는데 왜 나는 전문의 자격증을 땄는데 하나만 이렇게 하냐. 이건 내 어떤 나도 일반 의사 면허도 있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봤는데, 평등권과 관련된 왜 문제가 되냐면 의사 전문의라든지 한의사 전문의와 달리 치과 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 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치과 일반의는 전문 과목을 부르면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 반해서 치과 전문의는 전문 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전문 과목 이외에 다른 모든 전문가의 환자를 치료 얻게 되는 바 평등권을 침해. 이런 다른 의사나 한의사 전문의와 차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치과 일반의하고도 왜 나를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침해. 그래서
치과 전문의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대통령령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 이게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관련되고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100분의 3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게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른 청구인들의 어떤 평등권이라든지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뭐 이렇게 뭐 자동차로 뭐 이렇게 뭐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딱 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형법상에 이제 뭐 과실치상죄 뭐 업무상 과실치상죄 뭐 그거인데 그 똑같은 구성 요건을 특가법에 의한. 그럼 검사가 공소 제기를 이걸로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똑같은 행위가 달리 이게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된 선고에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구성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야간이라든지 더 뭐 이렇게 과실이 뭐 더 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가 됐을 때 뭐 음주를 했다든가 막 이런 게 자 그렇게 더 그 구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이렇게 규율하는 게 있어야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그게 되는 거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224조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형권을 침해하는 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을 형사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제 규정 자체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제 요거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진 않았어요. 자,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속 아까 그 자녀들 중에 친족이 고소하여 형사전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왜? 그러니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의 경우는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친족을 통해서 또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할 수 없는 그게 그 재판 절차 진술권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 심사에 따라 판단했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거다. 이제 그 완화된 자의 심사에 따라. 그래서 여기 딱 판단할 때 기준이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 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효라는 걸로 딱 합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의심사, 그 다음에 이게 중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위헌으로 나올 공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자, 합헌이라고 봤다는 거. 그 다음에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그래서 독신자도 일반 입양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친양자 입양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친양자 제도. 자, 양자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양자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그 자기 친자로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친생자 신고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입양의 어떤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더라도 입양으로 봐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민사 재판에 보면 판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성이 달라서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니네 아버지가 왜 네 성이 다르냐 뭐 이렇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친자처럼 이렇게 하기 위한,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그래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 부모와의 친족, 원래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나 상속 관계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 친양 부모와, 그러니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에 들어가는 성과 본으로 변경. 자, 이게 이제 친양자 제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중에 있는 3년 이상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공동으로 입양. 그래서 독신자가 입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신자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부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 한부모 가정이죠. 이렇게 사실상 혼외자를 만든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하려면 그냥 일반 입양해라.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83년 1월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대해 하나여 유전자 재조합 체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 이게 83년 1월 아니 이 전에 태어난 건 이 이후에 태어난 건 뭐 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요양급여, 이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없잖아요. 합리적인. 그래서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결과일 뿐, 차이일 뿐.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하면 이제 사회적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제 같이 읽었었던 거예요.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사회적 신분인데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지금 내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하게 대하도록,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도록 규정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적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쓱쓱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교재 77페이지 평등원칙 위배 심사 기준에서 양거로일 자의금지 원칙에 의할 때는 거의가 하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의할 때 하고 이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는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례 원칙 심사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헌법 11조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등 원칙을 그러니까 차별 취급하지 말라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헌법이 이걸 11조가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그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1항 후문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게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건 요구나 입법적인 인정된 입법평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예시된 것이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11조 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어떤 뭐 근로 영역에서 여성을 특별히 그 뭐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혼인 가족 생활에서 양성 평등을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특별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 11조 그냥 일반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거.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헌법에 이게 그 뭐야 친일 반민족에서 요 사회적 신분이긴 하지만 요거를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등원칙 심사 여부에 있어서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일반 원칙은 자의금지 원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 1항 호문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평등권 침해의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서 성별 요거는 11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시한 규정이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32조 4항 헌법 36조 1항 보시면은 여자의 근로와 관련돼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으며 요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지요. 마찬가지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대하며 그러니까 이런 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조 1항의 후문의 성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의금지 심사를 족하고 이런 영역이 이제 그 비례 원칙으로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별에 의한 차별 측의 곧바로 위헌에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단정 짓기는 어렵고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의 생활 등 인간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는 양성평등 보호 규정 32조 4항이라든지 36조 1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요렇게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만 그러니까 11조 1항 이런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거하고 헌법 11조 1항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해 판단하기로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을 평등권을 침해한지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조 1항 이문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 부과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자의금지 원칙 이 사건 법률적으로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걸로 보기 어려워서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서 정한 것은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 원칙인지 비례 원칙인지 판단할 때 비례 원칙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 헌법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까 헌법 32조 4항이라든지 헌법 36조 1항 이런 게 헌법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거지 헌법 11조 1항에 있는 뭐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란 거예요. 예시적으로. 자,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점 제도로 여성, 신체 장애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되는지 여부. 자, 보시면 요건 중요해서 특히 국가 유공자 그 가족과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할게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헌법에서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 정도 평등권에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산점 제도 32조 사항이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 단임권이란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척도가 된다. 그게 왜 그래요? 보통 가산점 제도는 무슨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디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중대한 어떤 기본권 제한을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고, 그다음 근로 내지 고용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산점을 주게 되면 여성 근로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총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자, 국가 유공자 가족. 자, 평등권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거를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만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국가 유공자 본인,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가족. 종래는 같이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 본인은 헌법에서 국가 유공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관련 기본권에 예를 들어 다른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더라도 국가 유공자 본인은 이 사람을 보호하도록 그 헌법 32조에 규정해 뒀기 때문에 비례 원칙이 적용되자 완화된 비례 심사. 헌법의 32조 6항에서 이 유공자를 보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례 원칙 중에서도 완화된 비례 심사를 적용되는데, 가족은 이 32조 6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는 건 이제 헌법 불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32조 6항 보시면은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그 종래에는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 상위 군경의 유가족,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다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석을, 요 세 개만.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요걸 수식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개념부터 국가 유공자,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 가운데서 대상자로 규정된 이들, 뭐 광주 뭐 민주항쟁 유공자 뭐 이런 거. 상위 군경은 몸을 다친 사람. 전몰 군경은 진짜 전투 또는 대공전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유가족. 이렇게. 이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공헌했거나 희생해서 살아계신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 전몰 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만 유가족을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 유공자 유가족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조 6항에서. 그래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유가족 이렇게. 그래서 32조 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우선적으로 근로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유가족,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 상위 군경의 유가족 X. 자, 이게 32조 이 6항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봤죠? 아까 그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심사 기준에 있어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함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완화된 비례 원칙, 비례 원칙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78페이지 완화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차별 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거나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 완화돼서 적용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국가 유공자는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가 유공자. 전몰 국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보호해 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줌으로써 다른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 취급에 있어서 국가 유공자는 우선 근로 기회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완화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런데 국가 유공자는 완화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데 가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잖아요.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그래서 이 사람은 완화된 비례의 원칙이 아니라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판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전결정은 국가 유공자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32조 6항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봤지만, 이제는 국가 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변론으로 그 가족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이거는 본인은 완화된 심사라 그랬죠. 그래서 엄격한 X. 그래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직 취업 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 불합격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가족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공직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가족이 10%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헌법 조문,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 비례 원칙, 그래서 헌법이 차별 취급을 하도록 이렇게 32.6항과 같은 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완화된 비례 원칙이 들어가는데, 유공자는 해당되지만 완화된 비례 원칙, 유공자의 가족은 헌법 32.6항의 해석상 이렇게 차별 취급을 정당화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엄격한 비례 원칙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요 정리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 심사, 가족은 엄격한 비례 원칙 적용.